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있으면 내가 그 주식을 딥하게 하는 거면은 반도체 중소형주 사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한 종목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금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주식은. 그렇죠. 자, 2부 주제는 바로 그럼 삼성전자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상승은 지금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현재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인지랑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비중 있게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김 작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왜 하이닉스에 비해서 못 갔어요? HBM이. 아, 그렇죠. HBM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HBM이 주가 상승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 상승 원인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HBM, 둘째가 레거시, 셋째가 파운드리예요. 이제 파운드리부터 얘기할게요. 네. 이게 파운드리는 올해 안으로는 뭔가 주가적으로 모멘텀으로 발현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그 리사수 선생님, AMD 리사수 선생님이 3나노 GAA로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이제 맡기겠다고 뭐 해갖고 잠깐 이제 주가 올랐는데요. 저는 내년이나 내후년을 보게 되면은 파운드리가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파운더리로 올해 안으로 주가가 의미 있게 가기 힘들 것 같고 이제 전자도 이제 지금 주력하는 게 파운더리보다는 HBM 같거든요. 파운드리 뭐 좋은 호재가 있어도 어렵다는 의미인 건가? 아니면 파운드리 자체 좋은 호재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의미인 건가? 제가 그런 걸 모르죠. 제가 뭐 삼성 직원도 아니고 제가 냉철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올해 안에 뭔가 의미 있게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전자도 파운더리가 좀 제가 보기엔 뒷순위 같거든요. HBM이 워낙 발등에 돌이 떨어져갖고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가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주식쟁이다 보니까 약간 주가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안에 파운드리가 의미 있게 모멘텀으로 발현된다는 좀 의문이 좀 있어요. 전자의 HBM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낙관적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전문가들이 삼성 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도 보면은 삼성 욕 엄청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기회라는 게 뭐 내년부터 당장 잘 돼갖고 뭐 하이닉스 점유율을 엄청나게 뺏어오고 뭐 사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뭐 당분간 하이닉스가 1인자 자리를 유지한다는 거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갈수록 계속 HBM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인더스트리 기준으로 26년, 27년 가면은 뭐 30%, 40%까지 올라간다는 리포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HBM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그 과정에서 저는 전자가 노태되기는 되게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도 사실 삼성전자가 필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만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내가 엔비디아 입장이라면은 굳이 하이닉스 솔벤더로 가갖고 하이닉스한테 마진 많이 주면서 하이닉스를 단독으로 이렇게 HBM을 가져올 이유가 없고요. 시기상으로는 뭐 시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뭐 연말까지 정도 보면은 HBM3 컬이 무난하게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직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TSMC에 이제 코어스라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개조하는 데만 3개월 걸린대요. 연말 정도 되면 HBM 그 3E 컬 나올 것 같고요. 전자의 주가 포인트로 보는 게 내러티브는 HBM3E의 컬로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보면은 그게 될 것 같고 숫자는 사실 모르겠어요. 숫자는 왜냐면은 양산을 해서 수율이 높고 그래야 숫자가 붙는 거라. 근데 전자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컬만 받게 돼도 저는 주가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포인트로 보는 거는 레거시예요, 사실. 레거시. 네, 근데 레거시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거든요. HBM이 안 되니까 레거시 가지고 와갖고 레거시를 계속 얘기한다는 사람도 있고 레거시 때문에 숫자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뭐 얼마만큼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레거시에 좀 컨빅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초호접이고 하수고 그래서 제 얘기는 틀릴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레거시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레거시가 정확히 뭔가? HBM을 제외한 기존의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반도체들. 디램이랑 랜드 기존에 뭐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뭐 PC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AI 서버 말고 이제 기존 서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이제 레거시죠, 소위 말해서. 근데 이 논리 자체도 되게 단순해요. 저는 항상 그 상식적인 선에서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닉스 22년에 얘기한 것도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면은 그때부터 주가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예 HBM에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증설도 HBM만 하거든요.
어차피 3사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증설도 HBM만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HBM 위주로 갈 거란 말이야. 계속해서 기존 캐파에서 HBM이 장식하는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3사가 22년, 23년 이때 증설을 하나도 못했어요. 전자만 증설을 조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22년, 23년 이때 불황기에 삼성전자만 증설해서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욕을 많이 먹은 거예요. 다른 데는 감산하는데 뭐 1등 전략, 초격차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혼자 증산해갖고 그때 완전 욕 먹었거든요, 전자가. 그때 그래서 주가 더 내려갔어요. 감산 안 한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전자가 그때 했던 게 부메랑이 돼갖고 약간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다른 이제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은 이미 HBM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가 저는 가격이 되게 좋아지고 쇼티지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시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 다 틀리니까. 2년 뒤에 제가 왔잖아요. 1년 뒤에 올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저는 뭐 올해 한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레거시의 이런 이익이 HBM을 능가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쯤 가면은 전자가 레거시로 넘버로 숫자가 찍히고 HBM 모멘텀 받는 그 순간이 사실 전자가 전고점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을 조금 더 길게 보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갈 거라는 게, 전자가 아직 전고점 못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전자가 전고점 갈 때까지는 좀 즐기고, 전자가 전고를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남은 한계가 그러면 첫 번째가 HBM. 말씀드렸잖아요. HBM은 제가 현직자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상하기 힘들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의 필요성과 그다음 전자가 지금 보시면은 경견 사장 경질하고 지금 그런 것들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 최근에는 뭐까지 소문이 도냐면, 이건 찌라시인데 뭐 요즘 텔레그램 하도 좋아서 뭐 다들 아실 텐데, 한미 본더가 지금 이제 전자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전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라는 얘기라서 저는 뭐 연말까지 보면은 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근거가 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이 HBM을 제외한 경우 주가 수준과 HBM 납품한다는 가정하에서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HBM이랑 레거시가 돼야 전고가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수준이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가는 솔직히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저는 근데 이제 이번 사이클에 전고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전고 넘어가면 뭐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열려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2022년 6월 25일에 출연할 때 SK하이닉스 91,600원 때 정말 완전 강력하게 머리 삭발식 공략 걸면서 이제 추천하셨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비중이 삼성전자 추천은 아니네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제가 뭐 여기 와서 뭘 또 삭발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 충분히 괜찮은 건데, 그러면 이제 아까 아니요, 컨빅션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자기가 삭발해. 그냥 그럴 거면 내가 바리깡 갖고 올게. 하이닉스 그러면 비중 지금 얼마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시니까, 자 그러면 하이닉스 비중을 몇 % 줄여서 삼성전자에 사셨어요? 아 근데 이게 요건 얘기할 수 있잖아. 예,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이닉스를 이제 비중 100% 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100% 들고 있었는데 좀 옮겨서 이제 전자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한 85%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바뀐 게, 이제 하이닉스의 이런 상방이 좀 열려 있고, 그럼 전자를 살 거면 이왕이면 제가 이제 현물 말고 선물 사자 그래서 선물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선물을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방송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안 줄이고 이제 선물로 샀는데, 선물은 이제 뭐 이제 레버리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할 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도 지금 상당한 비중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어쨌든 2022년 6월 25일 출연하고 지금 2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다른 하이닉스만 사고 사신 건 아닐 테니까, 다른 좀 성공하셨던 투자랑 좀 실패했던 투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한 가지 좀 좋은 사례 좀 왜 샀고 왜 팔았고 뭐 수익률 손해는 어떻게 됐고 이런 거 좀 후기 좀 공유해 준다면, 합격 후기 같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랑 다 겹쳐서 이제 투자 끝나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개별 종목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여기 녹화하기 전에 제가 김 작가님한테 제가 23년 제 계좌 수익금 보여드렸거든요. 핸드폰으로. 네, 봤습니다. 예, 보여드렸고. 정확하게는 5개는 이미지였고 1개는 제가 계좌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제가 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개 중에 5개 다 보면은 시간 낭비니까. 끝나고 내가 4개도 보여줄게 그냥. 예. 그러니까 제가 캡처한 거 5개 중에서 김 캡처 작가님한테 5개? 랜덤으로 찍으라 그랬어요. 그게 제일 큰 금액. 제일 큰 금액 랜덤으로 찍으라 큰 그래서. 금액을 들어가서 이제 그걸로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거 봤습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5개 다 보여드리는 거는 많이 좀,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하시고
유튜브 나온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는 그런 건 아니고 제 말에 좀 책임을 지고 싶어서 이제 웬만하면은 22년에 하반기에 제가 하이닉스 투자라 그랬는데 제가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대중을 기만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내가 말로만 하이닉스 하라 그랬고 나는 안 사고 내가 돈도 못 벌었으면 뭐 이거 제가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냥 이제 투자 복귀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이제 22년 말부터 23년 상반기 초 들어갈 그때쯤에 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100% 현금으로 그냥 몰빵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다른 종목이 아예 없었던 네, 거예요? 아예 없었어요. 몰빵을 하고 하이닉스 평단이 이제 7만 원대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9만 원대부터 샀는데 손절하고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손절하고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22년에 마이너스 25%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바닥을 잡은 게 아니에요. 9만 원대부터 샀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9만 원대 산 거는 다 손절 처리된 거고 이제 7만 원대 이제 다시 잡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100%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7만 원대의 하이닉스는 대만이나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도 여기서 30%는 안 빠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좀 확신이 좀 있어서 그 100% 현금 받은 걸로 30% 담보대출 받았어요. 그러니까 30% 담보대출 받아서 요 30%는 그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을 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소위 이제 그냥 130% 주식으로 그냥 1년 내내 끌고 온 거예요. 그냥. 근데 그 30%에서는 종목이 되게 많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HBM주들도 다 거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0% 현금으로는 내가 1억이 있으면 1억은 이제 그 하이닉스 산 거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1억 중에 30%니까 3천만 원 대출 받아갖고 대출 받은 거는 이제 소부장을 깔아 놓은 거죠. 소부장 몇 개 종목 정도나? 저는 이제 금액이 크니까 그래도 뭐 2, 30개 되죠. 근데 왜 현금은 올인해서 한 종목 딱 사는데 나머지 30%는 어쨌든 그 현금보다 작은 거잖아요. 100%에서 30%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종목을 사세요? 김 작가님이 이게 주식을 크게 안 하시니까 이게 없으신데 이게 제가 그 종목을 중소형주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양도세도 있고 제가 그거를 시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올려 사야 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효율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꼭 하이닉스를 사자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을 딥하게 안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 후배나 뭐 좀 이제 전업 투자자들이나 좀 젊으신 분들은 제가 중소형주 말씀드렸거든요. 그 개인적인 모임에서.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있으면 내가 그 주식을 딥하게 하는 거면은 반도체 중소형주 사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한 종목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금 플레이를 해야 돼요. 주식은. 그렇게 해야지만 저는 더 시너지가 나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 30% 정도 넣었던 것들 20개, 30개 종목이 여기서도 큰 수익이 났나요? 그렇죠. 여기서도 큰 수익이 났죠. 레버리지 효과까지 해서 이제 23년에는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코로나 때는 저가 되게 계좌가 되게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단지 이제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이라 여기서 손절하지 말고 정상적인 시장이 올 때 버티자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던 게 되게 운이 좋아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났고 23년은 제가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은 해죠. 주도주를 잡은 거죠. 반도체가 주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투자 잘 하시지만 그래도 분산을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담으면 안 좋겠지만 너무 반도체에 몰빵한 거 아니에요? 저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개 정도라도 자기가 아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게 부동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반포자이 33평이 15억에 나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야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거기 뭐 평당 1억인데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저는 하이닉스를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반포자이가 33평이 15억에 나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투자자랑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근데 눈이 좀 다른 거예요. 왜 대출 받은 그 30%는 하이닉스를 더 안 사고 다른 것들 그건 좀 분산. 하이닉스를 사야 하이닉스 사는 것보다 중성주 사는 게 베타가 더 크잖아요. 근데 앞에 거는 목돈이 너무 크니까 나누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 전제가 하이닉스 7만 원대라는 거는 하방이 무너질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게 왜냐하면 집도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받으면 DSR인가요? 뭐 어떤 그런 비율이 무너지면은 반대 매매가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30% 정도 대출 받고 이 가격이면은 반대 매매가 올 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하이닉스를 추천했다가 지금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게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주도주를 미리 알아서 잡는 게 아니거든요. 내 기준에 맞고 싸고 요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는 뭐도 봐야 되냐면 섹터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섹터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 뭐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좋은 종목을 찾게 되면 섹터가 안 가게 돼 보니까 섹터 멀티플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2차 전지 밑단 밸류체인이 잘 안 가요.
이거 좀 어렵냐. 쉽게 얘기하면은 엔터주 있잖아요. 엔터주가 지금 하이브랑 YG랑 그다음 SM이 지금 안 좋잖아요. 엔터 산업이. 근데 사실 보시면 요번에 큐버 엔터는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큐버 엔터를 사버리면 힘들어요. 우리나라 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장에서는 반드시 산업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게 없어. 상대적으로 덜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되게 심해요. 섹터가 가야가죠. 예, 섹터를 보고 이제 밑에 밸류체인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력기기로 많이 버시는 분들도 전력기기가 주도주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산업 스터디를 통해서 전력망이 불안전하고 전력 공급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걸 알고 그다음 전력기기가 싸다 그래서 간 거지. 그거를 우리가 전력기기가 주도주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투자의 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10년 이상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 운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거든요. 제가 말하는 운이라는 거는 나는 똑같이 했어 하던 대로 싼 거 찾았어. 남들이 안 보는 거 찾았어.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내가 이제 내 기준에 맞는 종목이 주도주에 갔을 때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91,600원대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신 대표님 혹시 그럼 오늘도 그런 선물 보따리 하나? 제가 전자 얘기했잖아요. 그게 전자예요? 아니 전자를 사람들이 너무 가소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업사이드 30% 40%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큰 돈 넣을 수 있어요. 전자는. 그렇죠. 예, 제가 하이닉스 투자할 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하이닉스 부동산 투자하듯이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 사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이닉스 9만 원에서 7만 원 왔을 때 그렇게 시장이 부러지고 쌀 때는 조금 큰 금액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수익률보다 저는 중요한 건 수익금. 네, 그리고 저는 30-40%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예. 금액이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저는 뭐 금액이 1년 정도 보면 30-40% 수익률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 좋은 종목 찾는 특별한 기준이나 중요하게 보는 거 2024년의 선진장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될 수 있으면 남들이 좀 안 보는 소외받는 섹터? 네, 소외받는 섹터를 위주로 보시고 먼저 이제 종목 거를 때 이제 산업을 먼저 보셨으면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잘 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전력기기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요새 말하는 소위 주도주라는 것들은 한 몇 년 동안 이제 쉬었던 섹터거든요. 근데 그런 섹터들이 한번 탄력받으면 오래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소외받거나 그 다음에 좀 남들 관심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실적은 우상향하는 너무 추상적이긴 하네요. 그런 종목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사업보고서에도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출연했을 때도 사업보고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보고서를 이제 꾸준히 보시면 분기 실적 나오는 사업보고서 보시고 공시 보시고 그러면 회사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지금 잘 가는 게 이제 실리콘2 비롯해서 이게 화장품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화장품 섹터들이 턴어라운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분기 보고서 실적을 보고 이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을 못 맞춰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북극을 갈 건데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은 그거는 되게 잘못된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되 방향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산업 스터디를 한번 쭉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뭐 엔터, 화장품 이런 산업 스터디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공부를 하시고 분기 보고서 열심히 보시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투자에 제가 보기에는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인사드릴 때 제가 스터디 얘기한 게 제가 요즘에 너무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안주하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열심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너무 거창하긴 한데 후진 양성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제 주제에 뭐 가당키나 하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종목 선정하고 좀 투자하면 보통 보유하는 시간은 얼마나 가지고 가시는지랑 종목 수익률에 대한 업사이드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투자하시는지 궁금하다는 분도 있어요. 1년에 100%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 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30억 넘기 전에는 그냥 중소형주 1년에 100% 모으고 왔는데 지금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사서 1년에 50%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잖아요. 조금 계좌가 많이 클수록 그 수익금 플레이적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종목 위주로 보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되니까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현재 점검해 주시면서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저는 이제 매크로라는 거를 거의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단지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주식을 좀 줄이고 금리 하반기에는 좀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거만 매크로는 이제 금리 정도만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제가 매크로를 잘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지수라는 거는 반도체에 달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삼성전자가 전고로
정도를 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가 3,000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웃기는 게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네. 코스피가 3,300일 때 그 정고점에 우리나라 시총이 2,307조였어요. 네. 지수가 2,700 초반일 때 시총이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총이 2,210조거든요. 이게 100조도 차이 안 나잖아요, 김 작가님. 그러니까요. 이거 왜 그랬겠어요? 계속 IPO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IPO가 되니까 지수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3,300일 때 시총이랑 지금 시총이랑 몇십 조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안 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장은 인덱스 투자하면 안 돼요. 지수 투자를. 미국 같은 데나 인덱스 투자하는 거지. 맞아. 증시에 돈은 어느 정도 한정적일 텐데 그게 새로 상장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시총으로 빠지고. 희석된다고요. 지수가 맞아요. 안 오른다고. 그러니까 계속 지수가 오를 수가 없다니까. 시총으로 희석되니까. 지수에 투자할 거면 예, 지수 투자하면은 한국 가셔야 말고 돼요. 미국 예, 가고. 미국 가야 돼요. 지수가 3,000 정도 찍으면 우리나라가 아마 시총 기준으로는 과거 3,300을 훌쩍 넘을 겁니다. 아마. 지금 희석된 게 많아갖고. 그래서 저는 뭐 하반기에 이제 전자가 간다는 거 생각하고 있으면 지수를 나쁘게 보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코스피 지수 뭐 한 3,000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정고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조금은 긴장을 하고 주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을 다 접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좀 긴장하면서 하차 시기를 좀 생각하면서 할 것 같아요.